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한화고를 졸업하고 현재 의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어머님을 모시고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연쌤. 네, 안녕하세요, 정아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화고는 정원 외까지 합해서 학생 수가 210명인데 2020년 서울대를 등록한 학생들 수가 수시로는 50명, 또 정시로는 6명, 이렇게 56명이더라고요. 이런 실적으로 볼 때 한화고는 서울대에서도 인정한 수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화고는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나 교환학생 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과학 과제 연구, 스터디 모임, 1인 2기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화고는 거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뽑더라고요. 사회통합 전형 중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또 군인 자녀만을 전국 단위로 선발하고 임직원 자녀 전형은 현재 폐지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구의 학생들은 모집 정원의 20%, 그러니까 4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한화고의 무계열 무학년 선택형 교육과정,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 수능 과목부터 선형대수, 고급물리, 정보, 국제경제, AP나 대학과정 이런 과목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대학생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요. 네. 또 학기 시작 전에 수강자 수가 얼마나 될지 조사하고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으면 거의 개설을 해줘요. 또 네. 1학년 때는 고등필수 과정을 이수해야 되니까 선택을 많이 할 수 없어서 네. 무학년자라고 해도 뭐 철학인가 이런 과목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무계열이라는 것은 이과 아이들이 영미문학이라는 심화 과목을 듣거나 또 문과 아이들이 고급 수학을 듣거나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문과 과목, 또 이과 학생들은 이과 과목을 주로 듣긴 했어요. 네. 또 문이과를 넘나들면서 수강을 한 친구들은 서울대 자전을 보통 지원하더라고요. 또 네. 문과에서 고급 수학, 또 AP 미적분학 이렇게 들은 친구들은 경영, 경제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 과목들을 듣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학생 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내신을 잘 받기가 무척 어려웠겠어요. 또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다 보면 내신에 있어서 그 과목에 따라 유불리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전체 학생이 같이 내신을 산정했고요. 또 네. 저희 아이 때는 과학 탐구 같은 과목은 워낙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과목당 20명에서 뭐 40명 정도까지 수강 신청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AP 물리였나 고급 물리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한 13명 정도 약간 넘는 인원으로 이제 등급을 내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등급 받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네. 유기화학, 뭐 네. 역학 같은 네. 대학 전공 수준의 교과목이 개설됐을 때에는 네. 13명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 이제 소수 인원이 네. 신청을 하다 보니까 무등급제로 산출되기도 했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교 이 선택 과목의 경우 신청한 인원수가 13명 미만이면 성적표에 등급이 표기가 안 돼요. 성취평가 ABC로만 표시가 되는데요. 그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내신이 잘 나올 만한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이 좀 많았겠어요. 요새는 일반고도 문이과 공통으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대학 그 전공 수준의 교과목들을 신청한 친구들은 네. 무등급제로 이제 산정돼서 나오니까 1등급이 한 명인 과목을 이제 신청한 아이들은 네. 그런 아이들을 약간 부러워하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랬겠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등급으로 나오지 않은 거는 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 과목할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니까 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그런데 그 어려운 과목들을 신청하는 아이들은 네.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목이 유리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과목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정아 씨 따님의 경우는 전교 7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고 전교 7등이면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하나고는 전교 1등도 내신을 1점대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뭐 저희 아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명 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이제 저희 딸의 내신도 정확하게 밝히긴 그렇고 전체 학생 중에서 저희 아이 때는 한 9명, 8명대가 2점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등급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각 선택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다 다르고 또 그 과목에 따라 내신에 각각 차이가 있어서 등급이 더 아래라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지 않는 학생이다, 못한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네. 친한 언니. 그럼 정아 씨 따님 같이 똑똑하고 야무진 학생이 그 하나고 수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힘들었던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뭐 힘들었지만 그 고급 생명과학 수업 들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고급 생명과학은 의대 가려는 아이들이 그 과목을 많이 들어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었고 또 화학이나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고급 생명을 선택한 아이들은 생명과학 쪽으로 진로를 잡은 아이들이 많아서 국영수보다 또 고급 생명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등급받기가 어렵다고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고는 이제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강 신청을 하는데요.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1차로 신청한 후에 2차 변경 기간에 과목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는 수강 신청할 때 무슨 과목에 몇 명이 우리 아이 때 이제 신청됐는지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딱 되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과목에 20명만 선택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은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내신 등급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쪽으로 또 2차 변경 시간에 많이 몰려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2학년 때인가는 학교에서 아예 몇 명이 어느 과목을 신청했는지를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확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닫아 놓으셨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정아 씨 따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의대를 지원할 생각이었으니까 처음부터 화학 생명 계열로 선택 과목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대를 지원할 학생인데도 물리 이런 건 안 듣고 내신 받기 쉬운 과목들 뭐 이런 걸 들은 학생들도 많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아예 모르게 아이들이 몇 명 신청했는지 모르게 해놓은 그런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이제 내신에 점점 궁금해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회피하고 다른 이제 그냥 아이들이 많이 듣고 아니면 쉬운 과목을 듣게 되는 경향이 생길까봐 학교 측에서는 이제 내가 진정 원하고 필요한 공부를 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런 과목들을 장려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나중에는 내신 받기 어렵더라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었고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럼 정아 씨 따님은 하나고에 들어가자마자 1학년 1학기부터 성적이 잘 나왔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 유형에 적응을 하면서 잘 나오게 됐나요? 첫 번째 중간고사를 잘 봤던 것 같아요. 잘 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는 중학교 점수랑은 다르니까 너무 못 본 줄 알고 엉엉 울면서 전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하여튼 좋은 점수였고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모든 아이들이 너무 다 잘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져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비교과 여러 가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너무 떨지 말고 전사하고 지원해도 되겠어요. 물론 아주 잘해야겠지만 따님은 서울대도 합격하고 인서울의대에 또 몇 곳을 붙었잖아요. 제가 알기론 하나고는 서울대 가기엔 좀 쉽지만 의대는 가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의대를 수시로 가는 건 어느 학교나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고에서도 의대를 가려면 매년 다르지만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야 하는 것 같았어요. 또 역시 이제 어렵네요, 그럼. 예. 그리고 수시로 의대를 떨어진 친구들은 결국엔 재수를 해서라도 다음 해에 가고요.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하나고에서 교내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들어보면 인기 학과의 경우에는
적어도 3점 중반대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회 때 들었었어요. 네, 역시 서울대도 인기 학과는 이렇게 들어가기가 또 어렵네요. 과별로 네. 많이 그 내신 등급에 네. 컷도 많이 달랐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런데 하나고는 7, 8등급도 서울대를 한두 명은 붙는다.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건 뭘까요? 저는 그 학교 설명회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아마 만약에 있다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 아니라 이제 뭐 기회균등 전형이나 다른 전형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아까 했던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뭐 연대라고 해서 그럼 3점대 후반대부터는 뽑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각 과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네. 또 서울대 뽑힌 아이들이 연대도 되고 고대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네. 꼭 3점 후반부터는 연대고 뭐 4점대는 고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스카이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고에서. 예, 근데 이제 교내 설명회가 주로 네. 서연고 중심이니까 그 외에 대학에 대해서는 그 다른 학교에 합격하는 내신 등급 또 네. 합격 여부는 정확히 제가 좀 하기는 어려웠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내신도 한 끗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것처럼 네. 대학 합불도 한 끗 차이고요. 또 그에 지원하는 풀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고 네. 또 그래서 내가 좀 입시에 운이 좀 있나? 음. 뭐 있을 경우는 합격할 수도 있고 그해 매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입시를 치러보니까 전공에 따라서 그 같은 학교라도 다 컷이 다르고 아이들이 또 그 컷에 따라서 성적대로 대학을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학교 이름만으로 서열을 나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성세대들의 좀 잘못된 편견?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